A 기업이 이제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네. 근데 B 증권사가 발행을 주관했단 말이죠. 그때 B 증권사에서만 채권을 살 수 있냐고 네. 많이들 이거 진짜 물어보십니다. 네. 어디서 채권을 사야 되냐 네, 이렇게.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뭐 대중화가 안 됐을 때는 어떤 분이 이제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려면 삼성증권에서만 살 수 있나요? 뭐 그렇게 뭐 삼성이니까. 삼성증권에서만 삼성전자 주식 살 수 있나? 그렇게 물어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을. 그래서 이것도 그런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발행 시장이 있고 이제 유통 시장이 있잖아요. 특정 증권사가 발행 주관을 한다는 거는 그 채권을 발행할 때 여러 가지 절차나 그런 것들을 대행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개념이지 채권이 발행이 되면 그 채권은 모든 증권사를 통해서, 근데 물론 장외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 장외 채권을 뭔가 뭐 이렇게 구해올 수 있는 네트워크나 이제 채널이 있는 그 증권사에 국한이 되기는 하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제한은 없어요. 그래서 장내 채권 같은 경우에는 발행 주관사가 어디였든 뭐 장외 채권을 어디서 판매를 하든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이 어쨌든 그 뭐 거래만 이제 매수 매도 효과만 이렇게 서로 맞아 떨어지면 장내 채권은 모든 증권사를 통해서 내가 증권사 계좌만 있으면은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 예측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채권은 보통은 발행을 할 때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발행 이제 형식이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은행채라든가 공사채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들이 대행 증권사를 통해서 입찰 방식으로 기관 투자자한테 이제 수요를 모아서 그러니까 사모사채 발행하는 것처럼 OTC 이제 장외 채권, 장외 시장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회사채는 좀 더 발행 절차가 좀 이제 공개화,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수요 예측이라는 절차를 좀 밟아서 그 절차를 통해서 뭐 발행 그 금리를 결정을 하고 조건을 확정짓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사채는 또 미리 사전에 공시를 다 일일이 공시를 해야 돼요. 내가 매번 채권을 발행을 하면 10번 채권 발행하면 10번 다 내가 이렇게 그 채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라고 전자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트 가서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거는 공시는 다트 확인하시는데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제 그런데 수요 예측도 원래는 이제 기관들이 원래 기관만 참여하게 돼 있고 원래는 다 100억 단위로 이제 채권 거래 단위가 100억이니까 원래는 예전에 이제 100억 단위로 하니까 원칙적으로는 개인은 이제 수요 예측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채권 투자가 다변화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100억을 딱 맞추기가 예를 들면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일임 투자 형식으로 증권사하고 이제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해서 뭐 100억 이하 단위로도 모아서 뭐 한 10억, 20억 뭐 그런 단위로도 좀 수요 예측에 좀 들어오긴 하는데 그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이 이 수요 예측에 좀 직접 참여하는 거는 그냥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고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 그리고 1인 투자 형식으로 한다고 하면 내가 이제 개인 투자자 단위로는 예를 들면 내가 투자를 할 때 어떤 하나의 이제 뭐 펀드를 나 개인의 하나의 구자를 이제 형성을 해서 그 계좌의 총 금액 중에서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뭐 BBB 이하 45%, 뭐 A등급 15%, 뭐 채권 비중 60% 이상을 충족하면은 뭐 수요책에 참여한다, 뭐 그렇게 정의상 돼 있는데 이것도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1인 투자를 모아야지 하나의 단위가 돼서 증권사를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긴 하는데 제가 보기엔 좀 번거롭기는 하니까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일단 뭐 장외 채권을 통하거나 미매각이 돼가지고서는 주간 증권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발행일 다음 날에 물량이 풀리는 물건을 장내에서 매수하는 뭐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참여하시는 게 이제 가장 좀 쉽고 자연스럽고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그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 가지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채권 투자할 때 수수료가 약간 깜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권사마다 비교하기도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뭐 불만이나 약간 좀 뭐 그런 생각하시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채권의 좀 특성에서 기인되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라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수수료 체계나 그런 것들을 다른 금융상품권의 펀드나 확정을 지어서 단일 숫자로서 정해서 할 수가 있는데 채권은 그렇지 않아요. 채권은 정말 증권사 입장에서도 내가 어떤 금리로 그 채권을 어떤 채권을 어떻게 띄울지 모르고 각 개별 채권마다 수수료를 뗄 수 있는 게 다 다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이제 정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일일이 다 공시를 할 수도 없고 일단 이런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품종 소량 예. 그런 채권 상품의 특성에 반영돼 있다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수수료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보통은 이제 저희가 판매 수수료하고 거래 수수료인데 거래 수수료는 뭐 주식하고 마찬가지로 채권이든 내가 거래를 할 때 결국은 증권사에다 주문을 내면 그걸 이제 거래소에다 체결을 해야 되니까 네. 그거에 따르는 어떤 하나의 비용이거든요. 거래 수수료는. 근데 일단 거래 수수료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은 거래 수수료도 그러면 거래 수수료는 좀 뭐 그래도 확정해서 공시할 수 있고 정해서 얘기할 수 있지 않냐라고 뭐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렇게 친절하게 표시는 안 돼 있기는 해요. 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봤더니 그것도 시장 상황이나 경쟁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고 뭐 서로 막 경쟁이 되면 수수료 이제 막 낮추기 경쟁도 하고 자꾸 바뀔 수도 있고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거래 고객의 등급에 따라서 약간 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체계 자체가 주식보다는 세분화하고 특정해서 표시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뭐 많이 거래가 활성화가 되고 하면서 전반적인 수수료가 좀 많이 낮아졌어요. 많이 낮아졌고 채권은 또 이제 주식하고 달리 사실은 보통 뭐 내가 한번 채권을 사면 일단 제가 이제 뭐 만기 보유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서도 뭐 그렇게 많이 거래할 일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주식은 많이 매매하면은 수수료 비용이 많이 그것도 만만치 않게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채권은 뭐 그냥 한번 하면 뭐 1년, 2년 뭐 그냥 그 채권 산 거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만기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그냥 상환이 되는 거니까 약간 장처럼 이렇게 묵어두는 예.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실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특정 채권 나올 때마다 그때 수수료는 회사별로 조금씩 다 바뀌고 하니까 제일 낮은 거를 수수료 낮은 거를 쇼핑하러 다니는 것도 조금 좀 피곤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그냥 오히려 그냥 특정한 하나 정해놓고 내가 그 거래를 단골 그 거래 고객이 되면은 채권 거래뿐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환전 수수료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대를 받는다든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부지런하신 분들은 뭐 그렇게 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내 공시는 안 하는데 구글 검색을 해보시면 요즘은 채권 거래 수수료가 싼 데가 어디에 하면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는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그냥, 다른 이들의 경험담이나 구글 검색만 해보시면은 어쨌든 비교해서 하실 거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외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좀 더 이렇게 이제 그 일반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지금 판매 수수료는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따로 이제 그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고 증권사 입장에서 내가 이제 5%의 채권을 떼어왔으면 거기서 0.1%를 떼고 4.9%에 고객한테 넘기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수료를 녹인다. 네.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떤 뭐 특정 증권사가 이제 많이 떼먹고 넘기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했는데 이것도 예를 들면 동일 채권이면은 여러 증권사에서 동시에 판매를 하고 있으면 서로 다 비교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경쟁이 심해져서 그렇게 많이 떼먹고 파기도 좀 어려워요. 상황이. 좀. 고객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고객은 거죠. 서로 이제 채권 투자가 이제 대중화 다변화가 된 게 장점이 또 그런 거죠. 활성화가 되면
경쟁 때문에 어쨌든 거래 고객의 입장에는 유리하게 이런 시장 그 상황이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그들만의 영역이었다면 큰 손들의 네.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네. 열려있기 때문에 네. 함부로 네. 수수료 책정이나 네. 그걸 불공정하게는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 것들이 여지가 진짜 지금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예전보다 상황이 네. 형편이 나아졌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